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엄청 바빠. 오늘은 텍스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이런 텍스 시즌 얘기도 하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그 1년 내내 좀 물어보는 토픽이긴 해요. 뭐냐면 직원인가요? 컨트랙터인가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너이신 분들도 사장님들도 이런 사람이 왔는데 컨트랙터로 되나요? 안 되나요?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또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직원보다는 그냥 컨트랙터로 돈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똑같은 돈을 벌면 그게 훨씬 이익이 아닌가요? 그 저변에는 뭐냐면 무슨 이제 유튜브이고 뭐고 요새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플로이로 있으면 W2를 받으면 공제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예전에 법이 바뀌면서 뭐 비즈니스 익스펜스, 내가 일 때문에 비즈니스 익스펜스가 발생해도 안 돼요. 디덕션이 안 돼. 그러니까 컨트랙터로 하면은 내가 여러 가지 비용을 떨어버릴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컨트랙터에 관심이 많으시고 W2보다는 그 컨트랙터 받아서 내가 비즈니스 오너로 해서 sole prop, 그죠? 자영업자로 해서 공제를 바꾸는 게 좋지 않나요?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돼요. 텍스야 놀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이 어느덧 구독자 1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선착순 30분 모실 예정입니다. 조이스구 회계사님과 함께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준비했으니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공지된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페이롤 텍스가 연방 정부의 미국 정부의 굉장히 대단한 텍스잖아요. 페이롤 텍스가 왜 대단한 텍스냐? 그것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드라이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면 좀 끝까지 쫓아가면서 회사가 문을 닫아도 끝까지 쫓아가면서 받으려고 하는 게 페이롤 텍스예요. 그래서 페이롤 텍스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지 않아요? 라기보다는. 그러면 정의가 뭐냐면 컨트랙터인 정의. 내가 직원이거나 컨트랙터이거나 둘 중에 어떤 캐테고리에 속해요를 정의하는 게 뭐냐면 비헤이비어예요. 뭐냐면 회사에서 나한테 스케줄을 정해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라고 해요. 나한테 트레인을 시켜줘요. 그리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 과정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또 회사에서 그 equipment, 그지? 내가 쓰는 모든 서플라이나 또 도구나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이런 거를 서플라이 해줘요, 안 해줘요?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거를 사용해서 이 사람이 정말 컨트랙터예요, 아니요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로이는 누구냐면 회사에서 트레이닝도 시켜주고 몇 시에 와서 일하고 이 일을 끝마치는데 이렇게 해서 끝마쳐줘요. 그렇게 하는 거는 직원인 거예요. 또 직원은 또 뭐예요? 뭐 이제 좀 오래 지나면 annual leave, sick leave 이런 것도 주고 benefit을 주는 거예요, 직원은. 그리고 회사에 은퇴연금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도 해주고 건강보험이 있으면 그것도 해주고 이거는 다 직원인 거죠. 컨트랙터는 그런 베네핏이 하나도 없죠. 컨트랙터는 뭐냐면 단발적으로 계속되는 일이라기보다는 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컨트랙터. 그래서 컨트랙터와 비즈니스 오너와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그리먼트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여기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닝 같은 거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구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다 서플라이 해요. 우리가 원하는 end result는 이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knowledge하고 experience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해줘요. 보통 이런 거죠. 이게 컨트랙터예요. 또 어떤 게 컨트랙터예요? 여러분 중에 이제 보험 에이전트나 브로커 딜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가 컨트랙터인 경우가 많아요.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일을 하는데 인디펜던트 인슈런스 에이전시나 인디펜던트 에이전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캡처 무슨 회사에 속한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빅 컴퍼니 임플로이로 들어가잖아. 그런 거는 statutory employee라고 해서 좀 달라요. 그 외에는 그렇지만 다 컨트랙터로 보통 1099을 줘요.
그러니까 커미션 같은 거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회사와 어떤 계약을 맺고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회사가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어떤 인더스트리는 그 IRS 코드상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 홈케어를 하는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뭐 디펜던트 케어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게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무조건 직원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해, 뭐 내가 디펜던트 케어에서 뭐 일을 하는데 거기는 그럼 100%다 임플로이예요. 그건 아니겠죠. 다시 말하지만 어떤 회사에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IRS가 정하는 그 characterization을 하는 게 있어. 그거는 그렇게 직원으로 해야 되지만 같은 회사지만 당신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러면 컨트랙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again 무슨 일을 어떻게 왜 뭘 사용해서 그거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그거는 정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compare를 하고 싶어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1099을 받을까요? NEC. 그거는 1099 NEC는 Non-Employee Compensation이죠. 혹은 W2를 받을까? 그러면 텍스 보고를 하는 데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거거든요. 뭐예요? W2를 받으면 제일 중요한 건 회사에서 Social Security Benefit 혹은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반을 내주고 반은 직원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7.65% gross wage에 7.65%를 내고 employer, 회사가 7.65%를 내줘요. 그러니까 직원은 모르지만 회사에서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먼저 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가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직원은 뭐야? 남은 돈을 가지고 인컴 텍스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인컴 텍스는 뭐예요? 내가 받은 웨이지에다가 그 외에 모든 다른 인컴이 더해지는 것을 다 합쳐서 그래서 텍스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해져요. 그러면 employee로 하지 않고 내가 self-employed, 그지? 내가 자영업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영업인으로 텍스 보고를 하게 되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샘플을 하나 올려줘요. 계산한 거를. 아주 심플한 계산을 한 거예요. 뭐 다른 게 더 포함될 수 있으나 똑같은 돈이라고 했을 때 5만 불을 벌었어 우리가. W2도 5만 불을 했으면 뭐예요? 5만 불에서 7.65% 인플루가 텍스 내고 그 외에 이제 페더럴 텍스를 내는 게 끝이란 말이야. 근데 컨트랙터는 5만 불 똑같이 벌었어요. 5만 불 똑같이 벌었는데 15.3%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산되어질 때 5만 불의 15.3%가 아니고 그러니까 100%에서 7.65%는 employer가 내는 텍스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employer, 그러니까 회사의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100%에서 7.65를 뺀 92.35인가? 뭐 이거가 금액이에요. 거기서 15.3%를 내게 되는 거야, 텍스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치만 그거 뭐 50%는 또 뭐 텍스 디덕션을 해준다면서요. 해줘. 우리가 100% 5만에서 그 뭐 7.65를 빼고 92.35에서 남은 금액에서 15.3%가 정해지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OBBBA 그 텍스 법을 통과시킬 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Qualified Business Income Tax Deduction을 없애자. 그런 거를 이제 없애자는 게 아니라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이 없어질 거였지.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하여튼 그래서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까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Self-employment는. 그러니까 텍스 디덕션이 더 되네? 내 프로핏이 20%니까 빠지니까 더 되네. 좋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해도 이 사람이 총 내야 되는 텍스 금액은 어떤 게 많겠어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self-employment이 텍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컴이 작을수록 그 7.65%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 W2를 받지 않고
그지? W2를 받지 않고 어떤 경우에 1099을 받으면 텍스를 덜 내야겠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 self-employment,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해. 그러면 당연히 다 줄어들잖아요. 5만 불을 받았지만 사실 내 비용이 10,000불이야. 그리고 인컴이 반불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net profit, 그러니까 이윤에 대해서 텍스가 붙는 거니까 그러면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영업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그러면 연세가 들어서 자영업으로 하면 그 net profit, 이거가 0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여러분 소셜 시큐리티에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메디케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서 일한 기간이 짧아요. 짧고 나는 앞으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도 받아야 하고 더 중요한 건 메디케어 베네핏도 받아야 해요. 그러면 그 4쿼터에 해당되는 만큼의 인컴은 보고가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게 내가 self-employment, 내가 자영업을 하실 경우에는 들어온 돈이 아니라 남은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그 threshold, 그 요청사항보다는 높아야, 그지? 1년 동안 4쿼터를 일을 했어요 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뭐지? 이렇게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음을 물을 때마다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한다고 사실은 이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무슨 일을 어떻게 하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고, 고용주, employer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혹시 어디시 발생하게 되면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인플로이인데 잘못 정해졌어. 그러니까 잘못 파일링을 했어. 이 사람은 원래 인플로이인데 컨트랙터로 잘못 파일링을 했으면 그거는 페널티하고 인트레스트하고 이제 텍스가 다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아시겠죠? 좀 pay attention, 좀 이렇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런가 그것을 알아보시고 이제 계약서도 잘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사람들이 직원인 동시에 1099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직원인데 W2도 받고 1099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명확하게 무슨 일인지가 나눠져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일은 definitely W2에 관한 일이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일이고 이거는 1099 컨트랙터의 일이었다고 하면 이슈할 수 있는데 이제 확실히 나눠져야 되는 거죠. 그 job 무슨 일을 했는지 description이 완전히 달라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다큐멘테이션하고 그런 이해를 서로 잘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99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비용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세금 보고할 때 각자 그 비용들을 정리해서 회계사무실에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북키핑을 따로 하지 그러니까 간단할 경우에, 이거 복잡하신 분들은 정말 복잡하기도 한데 내 거는 정말 간단해요. 그러면 자기가 1년 동안에 비즈니스 비용을 적어서 주시면 텍스 보고할 때 도움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용은 많이 들었고 이제 그 인컴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가 되면 내가 다른 인컴이 많이 있었으면 그게 좀 offset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덜어지잖아. 인컴이 줄어들잖아.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텍스 보고는 뭐 우리가 proof of burden이 우리한테 있어요. taxpayer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하는 걸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하고 쉐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